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국 올해는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강의를 실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 제가 못 봐서 좀 섭섭하긴 한데 반갑고요. 저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강윤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대부분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니까요. 암을 경험하신 이후에 일상에서 어떻게 본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을 잘 관리하시면 좋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스트레스 관리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완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완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같이 조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앞에 계시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암 경험을 하시면서 암 치료를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제일 힘드셨을까요?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지? 내가 암을 경험하고 암 치료를 하고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지? 어디가 아팠나? 혹은 뭐 마음이 어땠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떠셨어요? 뭐 일단 암에 걸리면 신체적으로 힘들죠. 뭐 암마다 증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숨쉬기가 곤란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복통이 심하셨을 거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시기는 하셨을 텐데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 의학적인 어려움 말고도 이제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마음이 힘들다는 말이죠. 마음이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프고 힘이 많이 드는데 한 1년 그렇게 심하게 아프고 나면 반드시 나아요. 이러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힘은 들어도 견디실만 하겠죠. 견디실만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열심히 치료를 하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뭐 의논도 하고 하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뭐 나을 확률이 80%이기는 하지만 20% 정도는 알 수 없습니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안 나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불확실성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게 1년을 꼬박 치료하면 낫겠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견뎌보겠지만 이런 중환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심리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또 혹은 지금 이제 치료를 마치신 분들은 재발을 할 건지 혹시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게다가 병에 걸리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회사 가고 뭐 당연히 집에서 부모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죠. 우리가 당연하게 했던 것들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떻죠? 일상적인 활동들도 어려워집니다. 화장실 가는 거, 옷 입는 거, 씻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못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픈 중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들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갖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떨어뜨리죠.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남들에게 짐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픈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는 걸까요? 아플 때 어떤 감정들이 드셨어요? 처음 치료 시작하실 때 암입니다. 뭐 위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들이 드셨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나가면서 검사를 했는데 뭐 별로 치료가 차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들이 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암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분하죠. 억울하고 분합니다. 억울한 감정, 분한 감정. 그리고 화가 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중환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화가 납니다. 또 어떤 감정이 들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게 되니까 어때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슬프죠. 슬프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감정들을 겪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감정이 없는 분들이 없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감정을 언제 겪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 큰 병을 겪으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대부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급성기 치료는 마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파도는 아마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마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불안함이 있죠. 재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곱씹어 보면 그때 뭘 제대로 했으면 그런 병에 안 걸렸을 건가?
이런 후회 같은 것들, 이런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들 자체를 우리가 좀 잘 다루어주지 않으면 일상에서 병을 치료하듯이, 우리가 경험한 병을 치료하듯이 그 병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을 잘 다루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을 되게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돌봐줄 필요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인지적인 차원에서, 정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담배를 안 피웠으면, 혹은 술을 안 마셨으면, 아니면 운동을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병에 안 걸렸을라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많습니다. 혹은 이런 병에 안 걸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후회하거나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안 걸렸으면 제일 좋았겠죠. 당연히. 병에 안 걸렸으면 제일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병에 안 걸렸으면 물론 제일 좋았겠으나 병에 걸렸죠.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났구나.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이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을 수용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돼. 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는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자꾸만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병의 치료 과정이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일어난 일들은 일어났구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겠으나 일어났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때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힘든 일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불안, 후회,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런 감정들도 사실이잖아요. 일어나는 감정들도. 그런 감정들도 내가 이게 힘이 들어서 화가 나는구나. 힘이 들어서 억울하구나. 라고 하는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그것도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암이나 이런 큰 병에 걸리면 갑자기 주위에 뭘 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거 먹으면 좋대, 뭐 저거 먹으면 좋대, 뭐 이런 거 하면 좋대, 이런 분들이 많아지죠.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귀가 팔리면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 치료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신뢰할 만한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잘 따르는 것. 지금도 아마 병원에 다니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다니시니까 지금 병원에서 만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상의해 가면서, 암에 걸리고 나면 이게 정기적으로 검진도 해야 되고 완전히 끝이 안 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때때로 힘들고 하기 싫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의료 전문가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시고, 약도 먹으라면 약도 먹고, 검사를 받으라면 검사도 제때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거 되게 중요하죠.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운동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몸에 좋다라고 알려진 이런 병에는 이렇게 먹는 게 좋겠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식생활도 조절하실 수 있고, 뭐 나쁜 생활 습관들, 담배는 끊어라, 술은 그만 마셔라, 이런 것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시고, 물론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암에 걸리거나 심장질환이 걸렸지만 여전히 술 못 끊으시는 분들 많고 여전히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쁘죠. 몸에 나쁩니다. 하지만 그게 옳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끊으면 좋고 끊어야 하지만 단번에 끊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 그걸 너무 자책하면 마음이 오히려 힘들어져서 그게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뭐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요약하면
요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 먹는 거, 또는 수술하는 것들도 있지만 스스로 돌보기, 내가 하는 섭생과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은 그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런 감정들을 다루는 법이죠.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인 반응들을 통칭해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어려움들과 함께 그런 게 생기면 몸이 어때요? 몸이 반응하죠. 어떤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날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스트레스는 밖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방 말씀드렸던 어려운 상황, 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스트레스가 완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별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신체로 긴장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막 화가 나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는 자극만 있는 게 아니다. 자극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되게 내게 해로운 거야, 혹은 되게 위험한 거야라고 해석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함께 일어나는 신체적인 긴장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오늘 강의에서 그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월터 캐논이라는 생리학자가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이름 붙이기를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투쟁, 도피 반응. 어렵게 들리는데 그냥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할 때, 언제 싸우거나 언제 도망가야 되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거나 위협하는 상황이 있거나 뭔가 내게 생존의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붙어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든 도망가든 우리가 일으키는 반응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캐넌이라는 생리학자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심리적으로는 두려움, 무섭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막 각성되고 이런 게 있고, 신체적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면 몸이 어떻게 되죠? 떠올려 보세요. 한번. 싸울 준비를 하면 팔다리 힘들어가고 각성되고, 싸울 때 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반응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반응 자체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일으키는,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힘이 들고 위협이라고 느끼니까 어때요? 신체적으로 긴장하고 심지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한 이렇게 암과 같은 만성적인 질환들은 금방 끝이 안 나죠. 뭐 이렇게 딱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딱 아프고 끝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적어도 몇 개월, 길면 몇 년 계속 갖고 가게 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것 때문에 병이 나죠. 그것 때문에 병이 납니다, 오히려. 그래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일어난 힘든 상황들 때문에 일으키는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으나, 그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일상에서 잘 극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병이나 어려움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대처라고 표현합니다. 반응 대신 대처. 반응은 여전히 있죠. 사실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반응들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대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힘든 상황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가 올해 유행인데 코로나19 이렇게 유행하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어. 내일 당장 확진자가 줄었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죠. 일어나는 사실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을 내버려 두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를 찾는 게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는 의미에 가깝죠. 일어난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못 바꿔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뭐가 있죠? 마스크 쓸 수 있고, 그죠? 사람들과 거리 둘 수 있고, 자주 손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절대 안 걸리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당연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일어난 암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일어난 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사 만날 수 있고, 약 먹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죠. 치료받으면 반드시 낫나요?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전혀 안 날까? 그런 건 아니죠. 확률이 줄긴 하지만 여전히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불확실한 영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마음을 내려둬야 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말 같은데 잘 안 되죠. 그게 그냥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겠구나 원칙을 알기는 해도 금방 되는 일은 아니죠.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요? 일상에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겪는 감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잘 알아차립니다. 자기의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잘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감정을 잘 모릅니다. 화가 나도 어때요? 괜찮아, 나 화 안 났어. 나 그런 일로 화내는 사람 아니야. 괜찮아, 하나도 안 창피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죠. 얼굴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 여기 화났음 이렇게 쓰여 있는데 화가 안 났대요. 옆에 사람은 다 알죠. 근데 본인은 화가 안 났대요. 그런 경우들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지 말고 화가 난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창피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근데 어떤 감정?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예쁘네라고 느끼는 것이나 지나가다가 누가 똥 싸는 걸 보고 더럽네라고 느끼는 것이나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다만 예쁘다고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고 더럽다고 느끼는 것은 불쾌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들을 잘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든 수스럽든 부끄럽든 그런 감정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감정은 일종의 신호거든요. 당신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를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존중하라는 게 그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화가 나는 건 괜찮아요. 화가 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난다고 누구를 때리거나 화가 난다고 남의 차를 부시거나 이건 나쁜 일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로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에게 나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 굉장히 화가 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암 생존자 프로그램에서 남자분들만 같이 한번 모인 적이 있으셨어요. 남자분들 한 7, 8분이 모이셨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프실 때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누구를 때리고 싶었어요. 막 욕하고 싶고 나쁜 말이 막 하고 싶고 가족들한테 막 못된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처음 해보셨대요. 그날 오셔서. 자기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나쁜 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날 처음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 해도 되는군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셔도 돼요. 또 그런 말 꼭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감정을 표현하기. 근데 모든 감정을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은 너무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들,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걷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모든 예술적인 활동들은 다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어떤 거 하면서 표현하면 좋아하지? 나 미스터 트롯 보면서 좋아하나? 노래 들으면서 좋아하나? 그거 좋은 거죠. 왜 사람들이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에 열광하나요? 그런 음악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요즘 날씨 춥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정말 안 움직이시는데 몸을 움직이는 건 신체적인 단련도 있지만 신체적인 활기를 찾는 것도 있지만 몸을 움직이면 우리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밝게 사용이 돼요. 배출이 되죠. 그래서 어때요? 많이 힘드실 때 1시간, 2시간 정도 막 뭐 움직이시거나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개운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어때요? 화나면 가서 빨래 했잖아요. 빨래터에 가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막 화날 때 그걸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많이 움직이면 상황은 안 바뀌지만 어때요? 마음이 바뀌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 뭐 다시 힘을 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상 연습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걷거나 수영하거나 뭐 다른 운동을 배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요. 춤은 두 가지가 다 감정 표현도 되고 운동도 되고 이런 것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존중해 주려면 자기 감정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가만히 있으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그걸 정말 못하죠. 혼자 있는 걸 잘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막 뭔가 불안하고 어색하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하죠? 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막 들여다보거나 TV를 켜거나 뭐 이런 걸 하죠.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엄청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외부의 자극들을 좀 많이 줄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만나주는 시간들. 산책을 하든지 뭐 등산을 하든지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뭔가 수런수런 일어나죠. 아,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사람한테 너무 모질게 말했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조용히 있어보는 시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하고 어떤 사람은 산책하고 뭐 어떤 사람은 십자수를 뜨기도 하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자신의 감정들을 만나주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라. 혼자 있을 때 너무 스마트폰 많이 들여도 이런 걸로 시간들을 때우지 마시고 5분, 10분이라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건 이 정도로 요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약 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대요. 어쨌든 평안의 기도라는 글입니다. 요점은 3가지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되죠. 나이 드는 거 못 바꾸고 병에 걸리는 거 못 바꾸고 코로나가 오는 거 못 바꾸죠.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거리두기 하고 검사하고 하면 내가 미심쩍거나 하면 가서 검사 받을 수 있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집중하고 용기를 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바꿀 수 있는 일인지 바꿀 수 없는 일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곱씹고 후회하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렇구나라고 내버려 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그렇구나라고 힘을 내서 해보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말은 쉽지만 저도 잘 안 되는데 연습하는 거죠. 같이 꾸준히 연습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한두 가지 정도 같이 이완기법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